대통령은 오늘 LA 시위에 해병대 700명을 추가 투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에 반대하는 시위가 뉴욕시 전역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저지주 예비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웨스트빌리지에서 자전거를 타던 50대 한인 남성을 치고 도주한 뺑소니 운전자가 체포됐습니다. 뉴욕시 퀸즈 가정집에 무장강도 2명이 침입해 가족 구성원들을 지하실에 결박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올해 연말까지 뉴욕 리버티 국제공항 항공편 운항 횟수를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수일째 LA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민정책 반대 시위와 관련해 폭동 진압법을 발동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주 방위군 2,000명 이상에 더해 해병대 700명을 투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민주당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무능을 저격하는 동시에 보수파를 결집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주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가 이민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에 해병대 700명과 주방위군 추가 파견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주말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주방위군 2,000명을 남부 캘리포니아에 배치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연방당국은 시위 대응을 위한 경계태세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번 군력 배치는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배치는 주지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불법적인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하기 전까지는 캘리포니아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요청했습니다. LA뿐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체포자가 속출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지난 일요일 이민정책 반대 시위 중 약 150명이 체포됐지만 현재 다수가 석방된 상태라고 경찰국이 밝혔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ICE 건물에 낙서를 하거나 계란 및 붉은 페인트를 투척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니엘 루리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월요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민자 커뮤니티를 겨냥한 폭력적 전술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는 경찰 및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롭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장관, 국방부를 상대로 주 방위군 배치가 주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헌법을 위반했다며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소송은 주지사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연방병력 투입이 대통령의 권력 남용이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소송은 연방정부가 이민단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교통 및 국토안보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한 것이 위협적이며 불법이라는 주장입니다. 본타 장관은 캘리포니아에는 그 어떤 침공도 위협도 없다고 강조하며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위기를 부추기고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우리는 법원을 통해 이를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에 반대하는 시위가 뉴욕시 전역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뉴욕시에서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주현우 기자입니다. 어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세관 단속극의 체포 및 구금을 규탄하는 시위가 뉴욕시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뉴욕시 맨해튼 폴리스퀘어에서 열린 시위 현장에서 7명이 체포됐고 트럼프 타워 앞에서는 이민자 추방 조치 및 새로운 입국 금지 조치가 발효된 것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려 로비에 남아있던 시위 참가자 24명이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특히 시청 인근 폴리스퀘어에서는 오늘 오후 추가 집회가 이어지면서 경찰과 시위대가 대치하는 긴장 국면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제시카 티시 뉴욕시경 국장은 연방 차원의 개입이나 주 방위군 투입 없이도 NYPD는 상황을 충분히 감당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티시 국장은 시민들의 불안에 노출될 만한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 해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계획과 자원이 확보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역시 현재 LA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 양상이 뉴욕시에서 재현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폭력 시위에는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성명을 통해 LA에서 발생한 폭력 시위가 지난 며칠간 극단적으로 격화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뉴욕시에서는 상황이 그렇게 악화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뉴욕시는 세계 최고의 경찰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깊은 사회적 분열 속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시민의 안전을 지켜낼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으로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도 격렬한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시위대가 도심 도로를 점거하고 방화를 시도하면서 경찰이 체류탄과 섬광탄을 동원해 시위대 해산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에 주둔 중인 해병대원 700명이 시위 현장에 투입 명령을 받았으며 향후 24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연방당국은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오늘 뉴저지주 예비선거가 실시됐습니다. 각 투표소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최대 관심사는 차기 주지사 선거인데요. 민주당 후보 6명, 공화당 후보 5명이 출마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 선거에 출마한 한인 후보 8명의 당선 여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뉴저지 주지사 선거가 치러져 더욱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미키 셰릴 연방 하원의원, 조지 가타이머 연방 하원의원, 라스 바라카 뉴욕시장, 스티븐 플럽 저지시티 시장, 션 스필러 뉴저지 교사협회 회장, 스티븐 스위니 전 뉴저지 주 상원의장 등 6명의 후보가 접전을 벌였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잭 시아타델리 전 주 하원의원, 빌 스파디아 전 라디오 진행자, 존 블렘닉 주 상원의원, 마리오 크렌잭 전 잉글로드 클립스 시장, 저스틴 바버라 사업가 등 5명이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한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버겐 카운티, 팰리세이드 파크, 포틀리, 레오니아 등을 포함하는 주 하원 37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는 현역인 앨런 박 주 하원 의원과 다니엘 박 테너플라이 시의원 등 2명의 한인을 포함해 총 6명의 후보가 나섰습니다. 뉴저지 주 하원 의원의 경우 예비선거에서 정당별로 2명의 후보를 선출하는데 37선거구 공화당 후보로는 2명이 출마해 자동으로 본선거에 진출합니다. 이번 예비선거에서 버겐 카운티 의회 커미셔너는 정당별로 3명의 후보를 선출하며 크리스 정 팰리세이드 파크 전 시장이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로 최초의 한인 버겐 카운티 커미셔너에 도전합니다. 정 전 시장 외에도 메리 아모로스 현직 버겐 카운티 커미셔너를 포함해 총 6명의 후보가 이번 예비선거에서 경쟁을 벌였습니다. 시의원의 경우 정당별로 2명의 후보를 선출합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포틀리 시의원 후보, 현직 피터 서의원과 한인 크리스토퍼 곽, 팰리세이드 파크 후보는 경쟁 없이 자동으로 본선거에 진출하게 됩니다. 웨스트 빌리지에서 자전거를 타던 50대 한인 남성을 치어 중상을 입히고 도주한 뺑소니 운전자가 체포됐습니다. 한인 남성은 사고 당시 심한 부상을 입어 16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수차례 추가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 2일 웨스트 빌리지에서 자전거 운전자를 치어 중상을 입히고 도주한 37세 셰넌 누네즈가 기소됐습니다. 당시 목격자들은 용의자가 자전거 운전자를 치고 도주하려다 후진 기어를 넣고 또다시 자전거 운전자를 칠 뻔했고 이 충돌 충격으로 피해자의 자전거가 인도로 날아갔다고 전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당시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사고가 찍힌 영상에는 용의 차량이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은 후 도주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목격자들은 운전자가 5에비뉴와 웨스트 13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후진한 후 과속으로 달아났고 자전거 운전자는 길 건너 인도에 내던져졌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경찰은 뺑소니 피해자 정명진 씨는 사고로 온몸이 피에 젖은 채 길바닥에 쓰러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아킬레스건 부위 뼈 3개가 부러졌고 왼쪽 다리는 무릎부터 발끝까지 심하게 찢겼으며 머리는 심한 부상을 입어 뇌진탕을 겪었습니다. 정 씨는 16시간 동안 수술을 받고 현재 퇴원했지만 앞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뉴욕시 퀸즈 가정집에 총기를 소지한 괴한 2명이 침입해 어린이 3명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들을 지하실에 결박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경 뉴욕시 퀸즈 화이트스톤 지역에 위치한 한 단독 주택에 무장강도가 침입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침입한 강도 중 한 명은 아마존 배달원 복장을 하고 있었으며 다른 한 명은 검은색 후디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장강도가 침입했을 당시 4자녀 중 한 명이 등교하면서 현관문을 제대로 닫지 않은 탓에 강도의 침입이 수월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기를 소지한 무장강도는 가족들을 지하실로 몰아넣은 뒤 손발을 결박하고 입에 덕테이프를 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후 강도 일당은 집안을 뒤지며 현금과 귀중품을 훔쳐 피해 가족이 소유한 은색 크라이슬러 미니밴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주택에서 약 2블록 떨어진 거리에서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피해 주택 인근에서 일하던 주민 존 나르도네는 피해 가족의 아버지가 얼굴에 테이프를 붙인 채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후 나르도네가 911에 신고했고 몇 분 만에 경찰차 2대가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남성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횡설수설하며 매우 혼란스러워 보였고 스스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믿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피해 가정은 뉴욕시 퀸즈 PS193 알프레드 J 케네디 초등학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으며 주택 바로 앞에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걸어 다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주민 나르도네는 이런 광경은 태어나서 처음 본다며 누군가 입에 테이프를 붙인 채 뛰쳐나오고 지하실에 일가족이 결박당해 있는 모습은 정말 비현실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사건을 조사 중이며 도주한 용의자들을 추적하기 위해 CCTV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연방항공청은 올해 연말까지 뉴욕 리버티 국제공항 항공편 운항 횟수를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뉴욕공항의 항공 관제 인력 부족으로 심각한 항공기 지연과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연방항공청 FAA에 따르면 6월 1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시간당 출발과 도착을 각각 34회로 제한하며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말에는 28회로 더 줄이게 됩니다. FAA는 앞으로 추수감사절 연말 여행 성수기에도 이 같은 조치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발생한 대규모 지연, 결항 사태 재발 방지 차원에서 마련된 조치입니다. 당시 활주로 폐쇄와 뉴욕 관제 인력 부족으로 심각한 항공기 지연과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뉴욕 공항은 통상적으로 최대 시간당 70편 이상이 운행됐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성명을 통해 뉴욕에서의 항공편 수를 줄이면 남아있는 항공편들이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교통 관제 시스템의 노후된 기술과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는 지난 4월 28일 필라델피아 관제센터에서 발생한 사태로 인해 더욱 부각됐습니다. 당시 레이더 화면이 꺼지고 무전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뉴욕 공항 주변을 오가는 항공기와의 교신이 90초 동안 완전히 끊겼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사고나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FAA는 뉴욕 공항 및 인근 관제 시스템 현대화 작업도 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노후 구리선 통신망을 광 케이블로 교체하고 필라델피아 관제센터에 고대역 통신망 증설과 관제사 추가 채용을 추진 중입니다. 뉴저지에서 6월부터 시작된 전기료 급등 대책으로 390만 명에 달하는 요금 납부자에게 소득에 따라 $100에서 $250가 지원됩니다. 머피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주정부가 4억 3천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라며 뉴저지에서 전기요금을 내는 대부분의 가구에게 $100가 지원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 가정은 최대 $250까지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현금 지급이 아닌 전기요금 크레딧 형태로 지급됩니다. 주정부가 지급하는 요금 크레딧은 7월 이후 전기요금 청구서부터 1회에서 2회에 걸쳐 적용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기에게 $1,000를 지급하는 트럼프 계좌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계좌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2029년 1월 1일 사이 태어난 신생아에게 미국 정부가 $1,000를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계좌로 과세 유예 혜택이 주어집니다. 계좌에 돈을 넣은 초기 18년간 미국 주식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로 운영됩니다. 계좌는 아이의 보호자나 부모가 관리하며 부모가 연간 최대 $5,000까지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18세가 되면 등록금, 주택 구입 등의 목적으로 자금을 현금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쓸 경우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뉴욕시 주차 미터기 QR코드 사기 피해가 급증하며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사기 수법은 뉴욕시 주차 미터기 측면에 QR코드가 포함된 스티커를 부착한 후 사용자들이 QR코드를 스캔하면 가짜 사이트로 연결해 결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합니다. 당국은 파크 NYC 공식 앱을 사용하거나 미터기에 카드나 현금을 직접 넣는 방식을 통해서만 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사기가 급증하자 시교통국은 주차 미터기 전체를 점검하며 QR 스티커 제거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주차 미터기에 부착된 QR코드 스티커를 발견할 경우 신고할 것이 당부되고 있습니다. 한 10대 소녀가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서 유행인 챌린지를 시도하던 중 뇌사 상태에 빠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애리조나주에 거주하던 19세 소녀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는 더스팅 챌린지를 시도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진 후 사망했습니다. 이 챌린지는 각종 가정용 스프레이 세제를 코나 입으로 흡입하는 것으로 스프레이에 든 휘발성 물질로 인해 환각 증상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발작, 혼수 상태, 심장마비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레나의 경우 당시 키보드 세척용 스프레이를 마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